제집 대지로 남의 제사 소동. 한 정승의 아들이 하인 하나를 거느리고 산골길을 걷다가 날은 저물고 주막은 보이지 않아 부득이 한 농가에 유숙을 청했습니다. 가능합니다만 마침 소인 집에 제사가 있어서 시끄러울 것입니다. 집주인의 말에 정승 아들은 괜찮다며 채워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돼지를 잡고 물고기를 지지고 나무를 데치는 등 음식 준비하느라 한창 북새를 떨고 있었습니다. 정승 아들은 오랜만에 많이 걸어서인지 피곤하여 금방 잠들었고 새벽달기 울 무렵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는 서로 밥비 부르고 대답하는 소리로 그전보다 몇 배나 더 법석거리더니 이내 제사상을 차리는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따갑게 울렸습니다. 얼마 뒤 충문 읽는 소리가 들리기에 정승 아들은 누워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유년 5월 20날. 그 말을 듣고 정승 아들은 슬며시 웃었습니다. 오늘은 갑술년 5월 여럿째 날인데 어째서 지난해 충문을 읽는단 말인고? 정승 아들이 정령 이상히 여기며 머리를 갸웃거리는 판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아무개가 삼가 제사를 차려. 묘하게도 집주인 이름이 자기 이름과 같았으므로 정승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충문은 계속됐습니다. 대광보 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영 경연춘추관, 홍문관 예문관, 관상감 영사세자사로 시호가 무엇인 아무개공의 신이 앞에 삼가 고하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정승 아들은 벌떡 일어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주인은 영의정의 아들이구나. 어찌하여 이런 산골로 오게 됐는고? 게다가 직함이며 시호가 나의 선친과 신통이 같으니 그 점도 묘한 일이로다. 정승 아들이 이처럼 중얼거릴 때 충문이 또 들렸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 정경부인 아무개 씨는 본향이 어디인 무슨 씨라. 그 말에 정승 아들은 너무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본향과 성씨, 직첩과 한 글자 다름없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털끝 하나 차이나지 않으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인연이 있는 걸까? 정승 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려니 생각했는데 우연치고는 너무 기이한 까닭입니다. 정승 아들은 몹시 의아하여 제사가 끝나자마자 곧 주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 선친께서 일찍이 무슨 벼슬을 했는가? 집주인은 황송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촌에 사는 형편에 어찌 하찮은 벼슬이라도 했겠소이까. 늘 종신토록 금이군을 면치 못했음을 하나였소이다. 금이군은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경비병이니 고위직 벼슬과는 거리가 먼 하위직인지라 정승 아들은 더욱 이상히 여기며 또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이름이 아무개인가? 집주인은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니올시다. 소인 이름은 무엇이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이름은 정승 아들과 달랐습니다. 갈수록 이해되지 않아 정승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자네 모친의 성씨는 정말 아무씨인가? 소인의 모친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기로 성씨를 모르고 지냈소이다. 이쯤 되자 정승 아들은 집주인의 학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자네는 글을 볼 줄 아는가? 집주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답했습니다. 언문이나 겨우 뜯어볼 줄 아옵니다. 글을 안다니 충문을 읽은 일 자체는 이해됐으나 정승 아들은 그 내용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자네가 읽은 충문을 누가 써주었는가? 집주인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얼굴로 답했습니다. 소인은 살아오면서 충문이란 걸 도통 몰랐사옵니다. 그런데 어제 댁의 하인이 소인 집에서 마침 제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더니 혹시 충문이 있느냐고 물어옵디다. 없다고 답했더니 댁의 하인이 비웃으며
충문 없이 하는 제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하더이다. 정승 아들이 귀 기울이자 집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막걸리 몇 사발을 대접하고 충문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소이다. 대개 하인은 긴 종이를 한 장 달라더니 원문으로 휙휙 써주면서 소인더러 익히 읽으라고 하옵디다. 소인이 몇 번 읽어보니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옵디다. 그 말에 정승 아들이 궁금함을 참지 못해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었단 말인가? 정승 아들은 어이없어하며 반문했으나 집주인은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너무 기뻐 얼른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모두 기뻐하면서 이후 집집이 돌려가면서 제사 때마다 사용하기로 약조했소이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소인 집에서 먼저 써본 것이옵니다. 집주인은 그 충문을 보배처럼 소중히 간수할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듣고 보니 황당한 일일세. 상황을 파악한 정승 아들은 펄쩍 뛰며 사리를 따져 타이르고 집주인에게 즉시 충문을 불살라버리라 말했습니다. 그 충문은 자네 선친을 위한 것이 아닐세. 정승 아들이 거듭 나무라자 집주인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승 아들은 이어 하인을 불러 단단히 꾸짖으며 물었습니다. 내 놈은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느냐? 어이하여 이처럼 해괴한 짓을 벌였는고. 하인은 굽신거리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소인은 매양 주인 댁에서 제삿날마다 읽고 나는 충문이 귀에 익어서 줄줄 외우게 되었사옵니다. 소인은 생각하기를 세상의 충문이란 다 이렇게거니 여기고 그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지한 소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해명을 마친 하인은 행여 큰 벌을 받을까 싶어 급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정승 아들은 마음이 언짢았으나 더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좀 전에 읽은 충문의 연월일은 바로 지난해 자기 집에서 지낸 부친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농가 주인은 제집 폐지를 잡아 남의 집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정승 아들은 상골 남의 집에서 부친 제사를 지낸 셈이 되었습니다. 낭패하기는 두 편이 매한가지이므로 정승 아들 입에서 저절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